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지음. 하윤숙 옮김. 반니 출판사. 그는 멕시코 만류의 작은 배를 띄우고 혼자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날이 벌써 84일이나 지났다. 처음 40일 동안에는 소년이 함께 배를 탔다. 하지만 40일이 지나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불운의 화신 살리오라는 게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소년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른 배를 탔다. 그 배는 첫 주에 제법 큰 물고기를 3마리나 잡았다. 소년은 매일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볼 때마다 슬펐다. 소년은 언제나 바닷가로 내려가서 노인을 도와 낚싯줄 뭉치와 갈고리, 작살, 돛대에 둘둘만 돛을 들고 왔다. 밀가루 부대로 기워놓은 돛이 돛대에 둘둘 말려 있어서 영원한 패배의 깃발처럼 보였다. 노인은 야위고 수척했으며 목덜미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뺨에는 열대 바다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양성 피부 종양이 생겨 갈색 반점이 덮여 있었다. 반점은 얼굴 양옆을 뒤덮다시피 했으며 두 손은 낚싯줄에 걸린 묵직한 물고기와 씨름하다 생긴 상처들로 깊게 패였다. 하지만 최근에 생긴 상처는 없었다. 물고기가 없는 사막에 침식작용으로 팬 골만큼이나 아주 오래된 것들이었다. 노인의 모든 것이 오래되고 늙었다. 하지만 바다 색깔을 닮은 두 눈만은 기운차고 패배를 모르는 의지로 빛났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작은 배를 끌어다 올려놓은 바닷가 기슭을 올라오면서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다시 할아버지 배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돈을 좀 벌었거든요. 노인은 소년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다. 소년은 노인을 사랑했다. 노인이 말했다. 그건 안 돼. 넌 지금 운이 따르는 배를 타고 있어. 그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다녀라. 하지만 기억해보세요. 예전에 할아버지는 87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우리가 함께 바다에 나가 3주일 동안 날마다 큰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잖아요. 기억하지? 날 못 믿어 네가 떠난 게 아니라는 거 안다. 제가 떠난 건 아빠 때문이었어요. 전 어리고 아빠 말을 따라야 했으니까요. 알아. 당연히 그래야지. 아빠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맞아. 하지만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 그렇지 않니? 그래요. 테라스에 가서 제가 맥주 한 잔 대접해 드릴까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집으로 옮겨요. 안 될 게 뭐 있겠니? 같은 어부끼리. 두 사람은 테라스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노인을 놀려대는 어부들이 많았지만 노인은 성을 내지 않았다. 좀 더 나이 든 어부 중에는 노인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점잖게 해류에 대한 이야기며 낚싯줄을 얼마나 깊이 들이웠는지 또한 계속 이어지는 좋은 날씨와 그들이 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고기잡이에 성공한 어부들은 벌써 돌아와서 청새치를 손질하여 널빤지 2개에 쫙 펴서 올려놓았다. 그리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널빤지 양끝을 잡고 비틀비틀 생선 창고로 옮겼다. 그곳에서 얼음 트럭에 생선을 옮겨 싣고 아바나 시장으로 내갈 것이다. 상어를 잡은 이들은 만 반대편에 있는 상어 공장으로 상어를 옮겼다. 그곳에선 도르래 장치에 상어를 매달아 간을 제거하고 지느러미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긴 다음 살코기를 잘라 소금에 절였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올 때면 상어 공장에서 풍기는 냄새가 항구를 건너 이쪽까지 넘어왔다.
하지만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밀려가 잠잠해진 탓에 냄새가 흔적만 남아 희미했다. 테라스는 상쾌하고 햇살까지 환했다. 소년이 말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그래.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맥주잔을 잡은 채 오래전 일을 생각하던 중이었다. 제가 나가서 내일 할아버지가 쓰실 정어리 좀 구해올게요. 됐다. 넌 가서 야구나 하면서 놀아. 나도 아직은 노을을 저을 수 있고 로엘리오가 그물을 던져줄 게다. 저도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고기잡이를 할 수 없다고 해도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맥주를 샀잖아. 너도 이제 어른이구나. 할아버지가 저를 처음 배에 태웠을 때 제 나이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단다. 그때 넌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내가 아주 싱싱한 고기를 잡아올려 배가 박살날 뻔했거든. 기억나니? 꼬리를 퍼덕거리며 배를 세차게 때리던 것도 기억나고 가로대가 부서진 것도 몽둥이로 고기를 내리치던 소리도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젖은 낚싯줄이 둘둘 말려있던 뱃머리 쪽으로 저를 세게 밀쳤던 일도 기억나고 배가 온통 흔들흔들 하던 느낌도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마치 나무를 패는 것처럼 몽둥이로 고기를 내리치던 소리도 향긋한 피냄새가 온몸을 감쌌던 일도 기억나고요. 정말로 기억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너한테 그 얘기를 해줘서 기억하는 거니? 할아버지와 제가 처음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을 때의 일부터 모든 걸 기억해요. 노인은 신뢰와 애정이 담긴 햇볕에 그을린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이라면 널 데리고 나가 도박을 걸어볼 텐데. 하지만 넌 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이고 지금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잖니. 정어리를 구해다 드려도 되죠? 미끼로 쓸만한 걸 어디서 구하는지도 알아요. 오늘 쓰고 남은 게 있어. 소금에 절여 상자에 보관해뒀단다. 싱싱한 걸로 4마리 구해올게요. 1마리만 가져와. 노인이 말했다. 그는 희망과 자신감을 잃은 적이 없었다. 산들바람이 일듯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선 희망과 자신감이 솟구쳤다. 2마리 가져올게요. 노인이 동의하며 말했다. 그래, 2마리. 훔치는 건 아니겠지? 그런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제가 사는 거예요. 고맙구나. 노인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라 자신이 언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겸손해졌다고 여겼고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도 자부심을 무너뜨린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노인이 말했다. 지금과 같은 해류라면 내일은 날이 좋을 거야. 어느 쪽으로 나가실 거예요? 멀리까지 나갔다가 바람이 바뀌면 돌아올 거야. 날이 밝기 전에 나갈 생각이란다. 저희 선주한테도 멀리 나가서 잡아보자고 해볼게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정말 큰 고기를 잡았을 때 저희가 도울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 멀리 나가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렇긴 해요. 하지만 저는 저희 선주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새의 움직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주한테 만세기를 잡으러 멀리 가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눈이 그렇게 안 좋으냐?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죠. 이상하구나. 그 사람은 바다거북을 잡으러 나간 적이 없는데 그 일을 하면 눈이 상하지. 할아버지는 모스키티아 해안 부근에서 오랫동안 바다거북 잡이를 하셨는데도 눈이 좋으시잖아요. 나야 워낙 별난 노인이니까. 그래도 정말 큰 고기를 잡을 만큼 아직 힘이 세시잖아요. 그렇긴 하지. 게다가 요령도 많고. 이제 물건들을 집으로 옮겨요. 그래야 제가 투망을 가져가 정어리를 구할 수 있어요. 2 사람은 배에 있는 장비를 꺼내왔다.
노인은 어깨에 돛대를 짊어지고 소녀는 단단하게 꼬아놓은 갈색 낚싯줄 뭉치와 나무 상자, 자루 달린 착사를 옮겼다. 미끼가 들어있는 상자는 배꼽물 아래 몽둥이와 함께 두었다. 몽둥이는 커다란 물고기를 배 옆으로 끌어당겼을 때 날뛰지 못하게 제압하는 도구였다. 노인의 물건에 손대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슬을 맞으면 물건들이 상하기에 돛과 무거운 낚싯줄을 집에 갖다 놓는 게 좋았다. 노인은 인근 지역 사람들이 그의 물건을 훔쳐갈 리는 없다고 확신했지만 그래도 갈고리와 작사를 배에 두면 사람들이 쓸데없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다.